네, 안녕하세요. 강한내 교실의 담임선생님 한의사 강민구입니다. 반갑습니다. 강한뇌. 네, 제가 오늘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 질환은 우리 소아청소년들에게 많이 보이는 질환입니다. 바로 틱장애라는 질환인데요. 자, 틱장애는 어떤 질환이냐? 틱장애에는 크게 운동틱, 근육틱, 그리고 음성틱이 있습니다. 근육을 움직이는 운동틱, 소리를 내는 음성틱,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운동틱은 가장 흔하게 보이는 게 바로 눈을 깜빡거리는 겁니다. 눈을 자주 이렇게 깜빡거리거나 혹은 눈을 이렇게 흘겨뜨거나 치켜뜨는 이런 증상들이 많이 보이고요. 이 증상으로 시작을 해서 얼굴을 이렇게 찡그리거나 코를 실룩거리거나 입을 실룩거리는 이런 증상들을 보이기도 합니다. 보통 시작하는 나이대는 개인차가 당연히 있겠습니다만 제일 많이 보이는 게 초등학교 저학년 때, 그때 잘 보이고요. 음성틱 같은 경우는 가장 흔한 게 헛기침 이런 식으로 하기도 하고 음을 내기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소리를 내기도 하는데요. 이런 운동틱, 음성틱은 초반에는 일상생활에서 크게 두드러지지 않기 때문에 가족분들, 보호자분들이 쉽게 알아차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아이들 또한 본인이 뭘 의도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자기도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움직이거나 소리를 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스스로 알아차리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런 틱장애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경우들도 많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아이 혹은 내가 틱장애가 있었다 없어지는 경우들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틱장애가 나타나는 시기도 역시 언제든 나타날 수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초등학교 저학년 전후기에 잘 보이고요. 언제 잘 보이느냐? 새학기 무렵이면 보통 환절기잖아요. 환절기도 있고 새학기, 방학을 하다가 새로운 학년, 새로운 반, 새로운 학기에 들어갔을 때 적응을 하는 과정에서 아이들이 심리적으로 긴장하거나 불안,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그 시기에 틱장애가 처음 나타나거나 혹은 심해지는 경우들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틱장애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갑자기 눈을 많이 깜빡거린다 혹은 헛기침을 많이 한다 이런 증상을 보인다고 해서 바로 틱장애로 생각하고 적극적인 치료를 해야 되나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고요. 다만 증상이 한 달 이상 계속 지속되거나 혹은 증상이 나타나는 빈도가 늘어나거나, 그러니까 자주 하거나 혹은 종류가 늘어나거나 이렇게 했을 때는 좀 치료를 해봐야 되나 관리를 좀 적극적으로 해줘야 되나 고려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일반적으로 이 운동틱 같은 경우는 머리에서 시작해서 아래로 내려갑니다. 그 말이 뭐냐면 처음에 아까 제가 제일 자주 보이는 게 눈 깜빡거리는 이런 증상이라고 했었죠. 눈으로 시작해서 코나 입, 이 얼굴 전체로 퍼져나가기도 하고요. 혹은 이렇게 머리를 흔들거나 어깨를 으쓱으쓱거린다든지 이런 증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면 증상이 아무래도 눈에 더 띄기도 하고 아이 본인도 인지를 하거나 불편함을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이 됐을 때에는 의료기관을 찾아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럼 틱장애를 어떻게 치료하느냐 이것에 대해서도 좀 궁금증이 많으실 텐데요. 당연히 이제 질환, 하나의 질환으로 여겨지다 보니까 약물 치료를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게 됩니다. 저는 이제 한의사다 보니까 한약과 관련된 약물 치료에 대해서도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중국 같은 경우도 이 틱장애, 특히 만성 틱장애, 심각한 틱장애를 우리가 투렛 증후군이라는 질환명으로 또 달리 부르기도 하는데 이 투렛 증후군이 워낙 만성화되고 환자들에게 불편함을 많이 끼치다 보니까 이 중국에서는 투렛 증후군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한약 임상시험을 굉장히 많이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임상시험 결과를 봤을 때 치료 효과도 좋고 안정성도 높다라는 연구 결과들이 많이 발표가 되어 있고요. 저도 그런 논문들을 중문뿐만 아니라 이 해외 학술지 혹은 유력 학술지에도 발표가 많이 되기 때문에 영문 논문들을 자주 찾아서 보면 그 치료 효과가 상당히 기대할 만합니다. 그래서 틱장애가 심하거나 틱장애로 인해서 불편함을 겪는 아이들에게 한약 치료를 적극적으로 고려해 보셔도 저는 괜찮다고 추천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이제 틱장애 환자분들을 치료하다 보면 가장 많이 하는 질문들 중에 하나가, 보호자분들께서 가장 궁금해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아이가 틱장애를 하는 게 너무 힘들어 보인다 혹은 소리를 내거나 이런 것들 때문에 가족들이 너무 힘든데 이걸 하지 말라고 야단을 쳐야 되느냐 이렇게 저한테도 많이 여쭤보십니다. 근데 이제 다들 알고 계시는 게 틱장애라는 질환
질환 자체가 아이가 본인이 의식해서 혹은 하고 싶어서 한다기보다는 자기도 하기 싫은데 혹은 나는 하는 줄 모르고 있는데 무의식적으로 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지적을 하거나 야단을 치면 아이가 신경을 쓰느라 잠시 증상이 조금 줄어들긴 합니다만 이게 억지로 참는 거기 때문에 아이도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직접적으로 그걸 하지 말아라 라고 지적이나 야단을 치시는 것보다는 다른 방법을 통해서 아이의 틱장애를 줄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가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아이들의 틱장애를 경감하는 방법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아이들은 긴장도가 높아지거나 불안하거나 혹은 피로감이 심할 때 틱 증상을 더 많이 나타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아이에게 안정감을 주는 것이 중요한데요. 우리가 이 사람의 살과 살이 맞닿으면 옥시토신이라고 하는 편안한 기분을 유발할 수 있는 호르몬이 분비가 촉진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틱을 많이 하거나 조금 긴장된 모습이 보이면 아이를 눕혀주시고 목이나 어깨 혹은 등 이런 부위들을 가볍게 마사지를 해주시 이렇게 해주시는 것도 아이에게 의외로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아이를 꽉 안아주시거나 아니면 안마를 해주듯이 마사지를 가볍게 해주시거나 이런 이제 스킨십들도 아이에게 정서적인 안정감을 유발하면서 틱을 좀 낮춰줄 수 있기 때문에 같이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요즘 환경적으로 코로나가 심해지면서 아이들이 등교를 하지 못하고 야외 활동이 적어지면서 뛰어놀거나 이런 신체적인 에너지를 발산하는 경향도 적고 집에 오래 있다 보니까 가족들끼리의 갈등도 심해지면서 틱장애가 심해지는 경향도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관찰하시는 그리고 보호하시는 우리 가족분들께서도 걱정이 참 많으실 텐데요. 틱장애는 조기에 적극적으로 치료하고 관리해 주시면 그 예후가 비교적 좋은 질환이기 때문에 주저하지 마시고 의료기관을 찾으셔서 상담받아 보시고 진료받아 보시는 것도 권장할 만하다고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은내 교실의 한의사 강민구였습니다. 감사합니다.